전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국에서야 뭐 수입 관세가 한 20% 차이 나니까 우리가 20% 정도 비교 우위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 나가면은 미국의 의사나 유럽의 의사나 일본의 의사냐 이런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메디슨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의료기기는요. 가격이 20, 30% 싸더라도 안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못하는 걸 하자. 그래서 개업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이 병원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1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팔타세 프로젝트라는 것은 개업의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개업의 저가 시장은 우리가 이제 1위로 올랐었어요. 그 다음 공략 대상이 전 세계의 병원급 시장입니다. 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서 우리 제품을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없는 걸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한 게 저희들이 크레츠 테크닉이라는 유럽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인수할 때 얼마를 줬냐면 1,000,000불을 줬어요. 1,000,000 유로. 1,000,000 유로. 약 1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유럽 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이 인수한 회사에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3차원 초음파 기술을 이 친구들이 개발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가지고 이 회사를 팔려고 내놨어요. 내놓으니까 어떤 회사들이 덤벼들었느냐. 슐레페커드, 도시바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를 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갔죠. 차이가 뭐냐. 슐레페커드나 도시바 같은 회사는 사장이 안 오고 임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보고서를 써요.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임원이 좀 칭찬받겠지만 안 되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늦죠. 저는 딱 가서 보고 야 이거 물건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3차원 초음파 기술이 저기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원 초음파입니다. 보면 뭔지 잘 몰라요.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애기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 애기 얼굴을 이 당시 제가 인수할 때 크러치 테크닉이 갖고 있는 기술은 이게 애기 얼굴 하나를 이렇게 얻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럼 뱃속에서 애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얼굴이 나오겠죠? 애기가 움직이면 얼굴이 괴상망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이제 의료계에서는 토이라 그랬습니다. 익스펜시브 토이. 아주 비싼 장난감이다. 이거예요. 비싼 장난감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실제로 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 당시 이제 제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초음파 기술 최초로 발명을 했는데 이 제가 만든 디지털 초음파 기술이 이거하고 접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1초에 20장 정도의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혁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그 언니 오빠들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은 병원 가서 이 사진을 아마 찍을 겁니다. 요즘은 실제로 움직이는 게 하품하는 게 다 보이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임상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제가 전 세계에 3차원 초음파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마다 만들고 왜냐? 그걸 누가 논문을 써줘야죠. 논문을 써줘야지 그걸 가지고 의사들이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없던 블루오션을 만들어내고 블루오션을 가지고 학회를 만들어서 학회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름 붙이기를 논문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논문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로 도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전 세계에 이제 우리가 판매 역량을 확보했는데 초음파 진단기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은 전 세계적으로 주의를 누르고 적어도 3억 불 이상을 팔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 의료산업 시장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의료산업의 규모는 4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4조 달러의 시장입니다. 의료산업이. 그중에서 의료기기 산업이 한 5% 되는 2천억 불 시장이에요. 그 2천억 불 시장에서 우리가 3억 불 먹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양에 안 차니까 우리 좀 큰 데서 놀아보자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디지털 병원 전략입니다. 자, 디지털 병원 전략이란 뭐냐? 이 종합 의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건데, 자,
이 병원 산업이, 의료 산업이 최대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미국의 의료 산업은 GDP의 15%입니다. 지금 곧 20%를 돌파하게 될 거예요. 한국이 약 7%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의료 산업이 제일 커요. 앞으로는 더 커지는 게 노령화 때문에 커지고 또 옛날엔 병이 아닌 게 병이 되죠. 웰빙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최대 산업화되는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의료 산업에서 의약품 시장을 보면은 이런 세계적인 친구들이 버티고 있고 의료기는 또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고 소모품은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의료 시장 4트릴리언 달러, 4조 달러의 시장을 분석해 보면은 소모품이 5%, 의료기기가 5%, 의약품이 15%, 의료 서비스가 75%예요. 자, 이 승부를 어떻게 걸고 갈 것이냐를 놓고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약품에서 승부를 걸겠다. 도저히 이 친구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소모품에서 이 친구들 이기기 어려워요. 의료기기는 우리가 이 의료기기 시장 2천억 불 시장에서 전체의 10억 불에 해당되는 초음파 진단기에서는 일부 시장을 점령했는데 전체 의료기 시장에서 우리가 1등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그러지 말고 아예 병원 서비스를 포함한 병원 전체를 우리가 팔아보자. 이것이 디지털 병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병원 전략은 개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이 초음파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엑스레이에 적용하고 MRI에 적용하고 CT에 적용하면 성공할 것이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초음파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카이스트에서 논문을 쓰면서 세계적인 기술들을 만들고 했으니까 됐지만은 다른 장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병원 수출을 전체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모델을 개별 장비를 파는 모델에서 병원 플랫폼을 판다. 자, 요즘 애플 아이폰의 기본적인 모델이 뭐예요? 플랫폼 전략이죠. 아이폰은 휴대폰이 아니죠. 단순 휴대폰이 아니죠. 방대한 앱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시스템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합친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병원 플랫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병원 수출 전략을 만들고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각각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업 경영 전략을 초생명 기업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초생명 기업을 발전시켜 나간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문화가 없이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병원 수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통 수천 가지의 의료 장비, 소모품 이런 것들이 총합되고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은 거기에 의료 정보 시스템들이 수많은 정보 시스템이 붙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복합 산업이에요. 이거는 단일 기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이나 현대와 같이 클로즈드 이노베이션, 이 닫힌 혁신을 하는 기업 조직에서는 병원 수출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일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생태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을 초생명 기업 전략이라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생명 기업은 혁신을 지속하는 기업이고 선도벤처, 자, 메디슨이 만들어지면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메디슨이 갖고 있는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갔죠. 제가 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그 마일리지가 비행기 마일리지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200만 마일이 넘어요. 미국을 갔다 왔다 하면은 이게 10,00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한 200번 왔다 갔다 하면 저만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초음파 진단기를 전 세계를 팔아야 되는데 팔아줄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팔아야 됩니다. 직접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게 우리 후배 의료기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서는 날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해외 시장 네트워크에다가 한국의 다른 의료기 회사들이 일정 품질이 되면 팔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선도벤처가 만든 세계 시장에 다른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 과정이 의료기에서만 일어날 필요가 없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95년 이전에 한국의 의료기 산업 성장률이 5%가 안 됐어요. 2000년도에 한국 의료기 산업 성장률이 21%였습니다. 산업 전체 성장이 4배가 커져요. 한국 의료기 수출의 70%를 메디슨 수출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해외 대리점 회의를 언제 하느냐? 한국 의료기 전시회 하기 전날 시작해서 끝내버려요. 그럼 이 친구들이 자기 나라 돌아갈 때 그냥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의료기 전시회를 가봅니다. 가보면 뭐 뭔가 하나 집어가겠죠. 그래서 자기 나라 가서 팔아봐요. 팔아봐서 그중에서 팔리는 것도 안 팔리는 것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잘 팔리는 것은 또 팔게 되죠. 이래서 이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산업 전체가 4배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전세의 경쟁이라는 것은 단일 기업의 경쟁이 아니고 이런 복합 기업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생태계 경쟁이 되는 거죠.